있거나 채팅창이나 DM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좀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면접 기출과 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MMI라는 면접을 이제 서울대는 결국 일반 전형이든 수시에서는 수시가 아니라 수시 뭐 일반 전형, 지역 전형 그다음에 이제 결국 정시에서도 보게 돼 있잖아요. 아까 요강을 살펴보신 것처럼 이걸 이제 벼락치기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그래도 괜찮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구술 면접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지시문 활용 면접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과에서 지시문 면접은 이제 요거는 보통 직윤에서 보는 면접, 요 오른쪽은 이제 일반 전형에서 보는 면접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의대는 올해부터 지역 균형 전형도 이런 이제 MMI 면접을 보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다른 과는 일반 전형에서 아니라 다른 공대의 다른 과들은 뭐 소위 이제 뭐 그 물화생지 혹은 뭐 수물화생지 중에 이제 관련 문제들을 푸는 사실 약간 서술형 시험이에요. 문제를 푸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의대 계열만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의과 대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분씩 5개 면접씩. 그래서 이제 이게 멀티 미니 인터뷰라고 하는 게 이거죠. 멀티가 5개라는 얘기고, 미니는 이제 한 10분씩밖에 안 하니까 이제 하는 거고, 5개 중에 이제 하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서류 기반 면접, 우리과 외왔어요. 그 면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생기부랑 자소서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자소서 기반 면접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의대 같은 경우 60분이라면 여기는 이제 아마 대략 한 6개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4개.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이요. 그다음에 약대는 이런 이제 MMI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대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걸로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면접 후기를 한번 보면 자, 들어오자마자 교수님께서 서울대 의대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제 이게 당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빈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서울대가 강변에 떠올리고 최신의학 기준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듣던 것과는 달리 고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서울대 면접은 절대로 어떤 과든 고압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압적이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고압적인 느낌을 그냥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는 이제 연대 같은 곳이 그렇죠. 여기는 이제 훅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런 거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MMI 문제에서 5명과 반 전체 중 어느 경우를 택하더라도 문제점이 생기는 상황 나름대로 논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항상 딜레마 상황을 줍니다. 뒤에서 문제를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로직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면접 후에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제시문을 풀어간 내용인데요. 자, 가하 제시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해서 이제 그래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성향, 다국적 기업, GDP. 이거 절대로 이제 이과적인 내용 아니죠. 예, 아마 좀 낯선 내용일 겁니다. 나 그래프를 제어 가제시문 기반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서구권 국가지수가 정립보단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모의 면접 같은 거 할 때 이제 인문계 면접에서도 의대 면접 문제들을 살짝 바꿔서 내면 문과 친구들이 그냥 문과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이제 어떤 그 수학과 과학 익숙해서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다. 다음 나지문에 봐서는 추세선과 뭐 개인주의 지수를 봤을 때 수준배로 봤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라고 질문이 나와 있고요. 자,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이에 대해 말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약간 백그라운드식도 요구하는 문제네요. 유시민의 구체적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일본은 동양권의 경생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유시민의 개인상의 진입가 높을 수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답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60년대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 18점이다. 오늘 몇 점 정도 되느냐. 요건 이제 추론 문제겠죠. 그래서 그 60년대와 2020년대죠 벌써 20년대 사이에 어떻게 됐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개인주의 지수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GDP가 뭔가 GDP와 개인주의가 약간 비례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는 이렇게 함으로 개인주의 높아진 걸 알 수 있다. 약간 추론 문제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주의 높아졌던 게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약간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혹은 사례 같은 걸 좀 풀어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면접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저희가 이제 슬라이딩 페이퍼라 그러는데 갑자기 주는 면접으로 또 약간 학생 입장에 좀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지출로 넘어가 보면요. 아까 이제 본 거는 제가 면접 복귀를 좀 보여드린 거고, 여기는 문제를 좀 보고내는 걸 가지고 왔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제시문은 그래프를 푸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어떤 아까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아마 좀 본인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이제 고민해봤을 상황이죠. 요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의약품이란 이런 것들 실험에 대해서 이제 상황들을 좀 주고서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기출 유형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주고 반달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대체 의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좀 의아할 만큼 처음 보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겠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음 세 번째에서는 이제 생집중에 대해서 뭐 이제 이거 유명하죠. 뭐 피를 삭힌 보아뱀 얘기, 독일 철학자가 뭐라고 했던 얘기, 핑크스미트 얘기 다시 그래서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엮어서 한번 가볼까? 이제 이 MMI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제시문을 주고 질문을 미리 안 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질문이 나오고 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답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뭐 축제에 가보자 했더니 뭐 A는 뭐라 그랬고 B는 뭐라 C는 뭐라 그랬다. 요거에 있어서 본인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어떠한 그런 의사결정이 조금 더 이제 윤리적일 수 있냐, 바람직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우리 일상 속인데 누가 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갑자기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의학적 상황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서울대에서는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이거 이제 약간 한림대나 이런 스타일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고 서울대도 뭐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인 약간 의학적 시츄에이션을 이렇게 주는 상황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MI 유형이라는 게,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뉘어요. 그래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아까 뭐 개인주의와 GDP 같은 거 일단 자료 해석 능력을 보는 거니까 큰 틀에서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냥 상황적인 거를 이제 크게 두 종류를 주죠. 의학 의료 상황을 주거나 아니면 비의학이나 비의료 상황을 주거나. 근데 대체로 이제 의학 의료 상황은 서울대에서 많이 다루진 않나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편이고 서울대는 주로 위에 있는 약간 인문학 사회과학적 상황이나 아니면 비의학이나 비의료 상황을 주고 이제 학생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고민을 하고 로직을 도출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왜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면 사실은 요거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쪽에서 이제 많이들 가르치는 이야기인데 콜복의 도덕성 단계 발달 단계로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발달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덕성 판단이 외적 기준에서 내적 기준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세 가지 수준, 6가지 단계로 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일일이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학생들한테 뭐 요 6개를 다 외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외적 기준보다는 내적 기준에서 좀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준점을 두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일단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가 좀 약간 유아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그거 예를 들면 이제 벌과 복종을 지향한다. 이걸 이제 뭔가 피하기 위해서 좀 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요것들 때문에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단계에서 뭐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벌을 받을까 봐요. 아니면 뭐 혼날까 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낮은 단계 도덕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이 뭐 내가 준 게 이제 신세를 갚으려고 이렇게 되면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 1, 2단계의 답이 나오면 답을 할 경우에는 합격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3, 4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 단계에서 답변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학생들도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약간 뭐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공동체의 뭐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3번 단계고요. 4번 단계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법과 질서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무슨 로스쿨 가는 학생도 아닌데 뭐 실정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뭐 공동체의 가치관이 어쩌고 이렇게 좀 따져가는 거. 그래서 이 3, 4단계가 사실은 뭐 이걸 비난을 받을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약간 수준 높은 도덕성이라고 보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 어떤 거다? 5번이나 약간 6번의 단계까지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6번은 예를 들어서 약간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자면 이제 어떤 실정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기존의 규범을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의 어떤 양심이나 의식에 따라서 약간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 단계의 좀 답변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보신 문제들은 대체 이게 의사가 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보이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중에서 그러니까 결론보다는 그 결론이 어떤 기준에 따라 도출이 되었는지, 단순한 외적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확고한 내적 기준에 도출이 되는지를 좀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파악하려는 면접으로 이제 MMI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참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나와 있는, 제가 좀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발견을 해서 작년에 1년 동안 작업을 한 자료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 교실이라고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임상윤리만 좀 연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여기 실제로 이제 서울대 그 예과생들한테 자료로 쓰이는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별 사례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분야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에서 나오는 이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론 여기는 구체적인 약간 의료적인 그 상황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6단계의 약간 도덕성 단계로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자료로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좀 활용도 해봤는데, 이렇게 큰 대분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 중3 정도부터는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짬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제가 아직 뭐 제가 그 이북으로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자료 내용과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의학 드라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토대로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갈지 독서까지 연결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는 자료들도 제가 조금 수업 자료를 정리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어떤 상황이나 개별적인 거를 그냥 너무 아카데믹하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도 충분히 이제 약간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자료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내신, 특히 서울대는 내신 0.1, 0.2보다는 활동 쪽에도 비중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심지어 이제 의대조차 왜 그러냐면, 좀 넘어가고요. 서울대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건 의대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내신 종합평균 등급 1.35가 1.38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학종이 뭐 내신 전부다, 뭐 내신이 신중의 신이다. 그거는 이제 이 내신이 안 되는 애들의 얘기고, 이 내신 때 있는 친구들한테는 결국 활동이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교과 수업에서 학생 역량을 키워주는 수행평가, 과제 연구, 토론 발표 수가 크게 늘었다. 이거는 뭐다 이제 세특이겠죠. 세특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뒤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전공 관련한 독서가 아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오해가 많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독서 항목은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독서 항목은 사실은 원래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저자와 책 이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 항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건 약간 참고문헌 정도 역할이고, 이 책을 읽고 뭐 동아리에서 뭐를 했든, 아니면 자유시간에 뭐를 했든, 아니면 뭐 수행평가를 뭐를 했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좀 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서울대학교 이제 입학설명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3가지 평가한다고 하죠, 서울대에서는. 암기 이상의 깊이 인식을 갖춘다. 이건 특히 이제 지균 같은 경우에 해당 학교들에서 그 약간 암기요, 수업에 일단 내신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요. 네,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DM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뭐 안 보이시나요? 네, 잘 공유되고 있죠. 네. 손을 드신 분이 계셔서. 그다음에 무엇의 의미는 학습 경험은 이제 특정 그 과목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소위 발표나 보고서가 시그니처가 어떤 게 있느냐. 그다음에 지식을 활용해 실제 문제를 풀어본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이 되겠죠. 특히 실험을 뭘 얼마나 잘 해봤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다음에 이수사항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예비 고3들 2학년들부터는 이제 권장 이수 과목이 생겼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들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 수상과 자 이제 요거 두 가지인데 창체는 여전히 중요하죠. 창체는 친구 활동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험이잖아요. 주로 동아리에서 많이 수행되겠죠. 그것들을 위해서 여전히 창체가 중요하지 않다. 잘못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업 관련 교내 수상은 이제 아예 반영은 안 되죠. 근데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잘 써주신 학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교내 수상 내역들을 어딘가 흔적을 남겨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소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생활기록과 이런 내용들을 다 담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교과성 지도가 소위 말하는 내신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에 상응하는 지적 성취에도 도달했는지 보겠다. 그 지적 성취는 방금 말씀드린 창체나 그 과목 세트 쪽에 들어가 있는 발표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 토론, 발표, 실험, 탐구활동. 탐구활동이 소위 말하는 이제 보고서죠. 보고서나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수상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빠지겠으나 요렇게 보실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이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든 반영해 주시려고 학교에서 노력 중이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종합됐을 때 수학과 물리에서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이다. 뭐 아무래도 수학과 물리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아무래도 공대 쪽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으나 이것이 이제 서울대가 원하는 이제 그런 평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창체도 여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자율동아리 빠졌습니다만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것들이 요 말이 사실은 조금 이중적인데요.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별로 각각 다르게 과목을 위한 교육상을 고려하겠다. 이거를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면 뭐 상대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이수를 못한 학생을 배려하겠다는 걸로 보실 수 있으나 사실은 서울대가 우수한 애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특히 더군다나 어쨌든 이 의치학수 계열에서 이럴 이유는 사실 없겠죠. 이 얘기는 인원수가 적거나 아니면 해당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으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개설이 안 됐을 때 그와 비슷한 트랙을 어떻게든 갖는지를 보겠다는 의미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걸 서울대가 배려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강이랑 과목 이수나 이런 걸 다 보겠다. 아까 이제 제가 표준 편차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걸 따져보면 이제 학교의 어떤 레벨이 나온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도전적인 태도, 그러니까 별로 뭐 투과목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전문 교과를 들었다라든지 이런 걸 더 쳐주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 내신, 전공 관련 교과,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동아리 스터디스타 활동, 그다음 학술 역량, 그리고 독서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평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남아있을, 뭐 예비고의, 예비고1이니까 고2는 중3짜리 텐데, 그럼 뭐냐. 제가 서울대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여기는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중요하기는 하죠. 이 말씀 왜 다시 드리냐면, 제가 아마 연대를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연대 자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연대 평균 교과 등급이에요. 요거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고요. 아웃라이어는 제외한 겁니다. 보시면, 자, 이제 의치학 보시면, 이제 그냥 계열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활동 우수 전형, 그다음에 교과 전형 포함된 개념이에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지원은 이렇게 나올게요. 3.08까지 했는데, 최초 합격자는 1.20에서 2.03 사이에 있었고, 그다음에 등록자는 1.20에서 2.16 사이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아웃라이어 제외한 거긴 하지만 2.16까지가 어디까지 뭡니까? 이 정도 있고, 뭐 아주 예친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특히 이제 그 추천 전형 같은 경우, 교과 전형 같은 경우 거의 뭐 1.1에서 끊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뭐 결국 이 친구들이 뭐 서울대 직인도 쓰긴 하겠지만
오히려 내신 자체의 컷을 놓고 보면 오히려 연대가 높을 수 있어요. 더 높을 수 있는데 서울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베리에이션이 벌어지는 게 이런 활동들을 보기 때문에 좀 더 벌어진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시 자료로 돌아가면 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왜 계속 강조하냐? 사실 이건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닌데 서울대가 더 명시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이 커온 사람을 기다린다. 그래서 도서 생기부 도서 항목이 반영 안 되니까 독서를 하지 말아라.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뭐한 중경 미만 학교를 갈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경희대 이상 갈 친구들은 그건 해당 사항 없고 여전히 독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슨 책을 그냥 덜렁 읽는 게 아니라 토론 활동, 주제 탐구 활동, 기본적으로 창체 쪽 활동이나 세특에 녹아 들어가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로 Q&A 가지고 왔는데 지역 균형 전형인데 어떻게 추천하느냐? 추천은 이제 고등학교 교환이니까 뭐 학생 입장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꼭 모집 단위 학문 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을 때 영자신문 동아리를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단대부거나 뭐 휘문거나 그런 데서 휘문고 뭐 다른 의대 프로그램 잘 돼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원하는 분야의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펙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제 뭐 의생명 동아리 못 들어갔다고 포기하고 그러실 건 아닌데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대부분 의생명 동아리 친구들이 한 8, 90%가 되기는 합니다. 진행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선택 과목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약간 관장 과목들 확인 좀 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치의학과는 따로 없고 의예과 같은 경우 이런 과목들 수의과 그다음에 이제 화학과 생명, 협동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 확인하시고 아마 학교에서 개설 수업 자체로 이수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뭐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약간 그 미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좀 예전 같은 경우에 방과후로 많이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방과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형태로 어쨌든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 보셔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학업 태도의 우수성,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보통 숫자로 많이 환원이 되는데 이제 서울대가 보는 것은 어쨌든 계속 이거예요. 지적 경험이다. 대학에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지적 호기심, 문제의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나오는 게 도전적인 태도, 지적 호기심,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발표나 보고서 같은 심화 탐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독서, 글쓰기, 탐구, 실험으로 가는 겁니다. 특정 과목 내신에 뭐 백백백 찍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육 자신이 욕하는 영역의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근데 그래서 뭐 해당 학교에 있었는데 이수 안 하고 피해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015 교육과정이 아직까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된 것을 동시에 다 본다, 통합적으로 본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학업의 소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이걸 뭐 명시적으로 지표화할 수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이쪽 의치학수 계열 가는 친구들이 관련 봉사활동들이 다 있었잖아요. 앞에도 보신 뭐 요양보건 봉사도 있고 유기농, 유기견 그 보고서 치료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제 학교 안 활동이나 학교의 봉사 동아리 동안 활동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3년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의치학수 가는 계열, 그다음에 사범 계열 이런 친구들은 봉사 시간을 그래도 한 50시간 이상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챙겨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는 밀리지 않는 정도가 좀 필요하고요. 이걸로 뭔가 이제 뭐 전세를 지었거나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시간 나눔을 실천할 수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동아리 부장 정도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그런 자소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뭐 임원 활동이 너무 없다면 전무하다면 이제 행특 쪽에 그 생기부 행특 쪽에 담임생기 부탁을 드려서라도 뭔가 학급 안에서라도 한 걸 좀 보여주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뭐를 했다 안 했다 많다 적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과정을 보겠다는 얘기 좀 하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앞의 요소들보다 뭐 학업 능력이나 태도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좀 설명 내용으로 전달드릴 내용이었고요. 질문을 주실 동안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도 하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매월 1주차, 10월 1주차 이대별 스펙과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원래는 2주차 이달의 책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연대 그 추천 전형 파이널 기간이라 아마 설명회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다시 그 다음 주에 3주차에 약간 전사 특목고 입시 분석 설명회로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주차는 이렇게 하고 4주차는 이제 요새 수행평가 미리미리 주제 정해서 가셔야 되는데 늦으시는 것 같아서 이건 메디스카이에서 메디스카이 대표님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반기 설명회들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아마 오늘 퍼스트인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안내받냐 다 궁금하실 텐데 여기 요거 먼저 말씀 제 입시 밴드입니다. 송행김 에듀 큐레이션이라는 입시 밴드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 캡처라 이제 인원이 200명인데 지금 1000명 넘었습니다. 1100명 정도 계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지나간 설명회 영상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제 프로그램 공지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 여기 좀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그리고 제가 지금 도입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한글날 대체 공휴일에 자사 특목 자사 자소서 초안반 사실 뭐 이날 작성된 거를 제출하는 단계까지는 안 될 거고요. 지금 특목 자사 지원 예정인데 아직 자소서 안 써봤다. 자소서 문항은 좀 구경하고 가자. 그리고 한번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 정도, 초안 작성 목표 정도 오시면 오늘 3시간만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 윤활 일단 학생들 1차로 쓰면서 저희 멘토들이랑 멘토링도 진행하고요. 1대1로. 그리고 윤활 쓴 걸 내고 가면 2주 이내에 온라인 첨삭해서 그래도 뭔가 좀 초안이 이런 거구나 아실 수 있는 정도 할 거고 요거는 퍼스트인 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아직 수강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요. 뭐 내일쯤 바로요.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텝 1이고요. 이제 11월 13, 14일에는 자소서를 완성하는 반 이제 요건 2회로 진행할 겁니다. 11월 13, 14일에 진행할 거고 스텝 3는 이제 자소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고 면접 준비 들어가는 수업 이렇게 요건 3회짜리 좀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3주로 이렇게 좀 스텝 1, 2, 3로 와주시면 지금 만약 이제 일반고 아니라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겨울방학반인데 지금 이제 뭐 자소서 없어지고 면접 준비 좀 땡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서류 생기부겠죠. 생기부, 독서 활동, 면접 맛보기 그런 약간 선행 4주 완성 패키지 갑니다. 요거는 학년 구분 없이 이제 시즌제로 갈 거고요. 제가 작년에 시즌 1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시즌 2를 갈 거고 내용을 좀 바꿔서 그래서 이제 창체나 세특용 아무래도 다음 학기가 되겠죠. 겨울이니까 1학기용 발표 보고서 주제 4개를 사전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희망학과에 맞는 책 4권 집중 독서 잡고 그다음에 지망 전형에 맞는 면접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이제 뭐 이렇게 계열을 나눠서 할 겁니다. 뭐 의학 계열, 공학 계열, 제가 연대 ISE 계열 포함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문과 쪽은 좀 쪼개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정해, 국제, 상경통 이런 좀 쪼개서 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종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생명의 기록부를 단기 업그레이드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밴드를 통해서 아마 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약간 미리 접수를 받아서 마감을 할 거니까요. 이건 제가 한 반에 한 5명 정도 정원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컨설팅을 겸한 세미 컨설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은 고3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고3들이 있으면 제가 이 면접 파이널 수업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조금 전해 주시면 제가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신 분 원망 듣지 않게 나중에 고맙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것들도 주변에 좀 있으시면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뭐 앞에 지나간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뭐 서울대 의대 관련 입시학습 기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채팅창이나 DM으로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뭔가 좀 뭐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네, 여기 제 연락처 있습니다. 이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제가 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셔서 못 보셨다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영상을 한 3, 4주 이내에 좀 올릴 거예요.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뭐 요거는 뭐 다시 홈페이지 보실 수 있는 내용이죠. 요거 일단 수시, 정시 보여드렸고 조금 변화되는 사항들 올해, 내년, 그다음에 서울대가 말하고 있는 문제사항, 그다음에 이제 3년 내신만 일단 보여드려 위에 게 직윤, 아래 게 일반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합불 스펙 좀 정리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5가지 요소, 전체 내신, 관련 교과는 뭐 워낙 여기 하나 애들 좋으니까 일단 뺐고 관련 수상, 관련 동아리나 관련 발표 보고서, 독서 이렇게 정리 좀 해봤어요. 약되고요. 시의학이죠, 정확히는. 수의였고요. MMI였고요. 15년 늦게 오셨으면 여기부터 보셨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아, 그 자료집이요. 잠시만요. 이상윤리 사례집. 네. 오, 인터넷 사례집 진짜 자체는 요거였고요. 이거는 아마 어디서 판매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울대에서 교재상 교재를 쓰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구글링을 하면 나오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18년, 19년까지 공동 작업으로 탄생을 했다. 이제 또 이제 김옥주 선생님이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제 그 의료윤리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제목을 보여드려야 되죠. 요겁니다. 요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주석을 달아서 수업하고 있는 교재가 요겁니다. 요건 아직 이북으로 제작 중에 있어서, 네. 그러면 있고요. 약간 요거 이제 의학 드라마를 좀 섞어서 제가 좀 학생들이 약간 뭐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네, 그렇고요. 자, 요거 다시 보여드리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MMI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뭐 다 붙던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우수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다들 전반적으로 약간 중하 정도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지는 건데 미리 준비된 친구들은 확실히 다르게 하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어차피 고3 때 돼서 고3 때 뭐 올라가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겨울방학반, 뭐 예비 고1, 예비 고, 예비 고3 겨울방학 때 짬짬이 조금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여드렸고요. 네, 프로그램이고 요거 겨울방학에 있으면 찾아주시고 네, 요거 먼저 자소서 초안반 요거는 퍼스트인 학원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다른 프로그램들은 저한테 아까 보여드린 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상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밴드 가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통해서 앞으로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실까요? 제가 일단 스펙과 면접을 이제 그냥 대학별로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의대만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아마 이제 다음 달 정도 다음번에는 연대는 아니고요. 바로 연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아마 경희대 정도를 제가 조금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구분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경희대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